이동의 일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제주도에서도 발달 장애를 가진 남고등학생이 실종됐다고요? 예,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상태가 정확하게 알려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자폐증이라고 그러고 이제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29일 오전 0시 30분쯤에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날 오후 4시경에 할머니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다가 귀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조사 수사를 해보니까 다음 날 오후까지 이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는 CCTV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그 바닷가 쪽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경로를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직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직선으로 가고 있는 경우는 어느 갈 곳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좀 커 보이긴 합니다. CCTV가 다 찍히진 않은 모양이죠? CCTV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네. 간 곳까지만 딱 찍혀 있어요. 지금 해안가까지는 찍힌 것 같지 않고요. 일정 직선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해안까지 갔을 수도 있지만 너무 덥잖아요, 폭염 때문에. 예, 거기다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가나 예. 가다가 중간에 그 길을 따라 가다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래는 도로가 수색만 하다가 밑에 민가까지 다 수색을 지금 범위를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약 11km 정도를 쭉 일직선 도로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1km요? 예, 그렇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간 걸로. 상당한 걸어서 거리인데? 걸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슬리퍼를 신고 이 정도를 걸어갔는데 약 지금 이동 시간 확인된 것으로는 약 4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아마 빨리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걸어간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전형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비도 많이 왔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폭염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또 비에 젖고 폭염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탈진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찰을 동원하고요. 경찰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공무원, 그다음에 해양경찰까지 동원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29일 날 오후 그러니까 저녁 10시 5분까지만 행적이 확인되고 그 이후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CCTV를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주변 시내 다 CCTV 같은 게 또 포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경찰들은 지금 주변 CCTV를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지역의 경로를 찾아서 도로를 따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제주 실종 고교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일단 발견됐다고 하네요. 네. 바다에서 발견됐는데 지금 해경에서 유군의 시신 맞는지 지금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직선 도로로 가서 바다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사고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예. 본인이 극단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거고, 먼저는 그 시신이 유동인 군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급선무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니니까 너무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이 무렵이 사실은 바다 수위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닷가 쪽으로 갔다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실족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은누리 양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열흘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과 민간에서 합동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48시간이 지나면 일단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경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행적이 끊어진 지 48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실종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 실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48시간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일단 이렇게 실종신고를 그때부터 받아주거든요. 그렇다 본다면은 지금 조은누리 양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결론이 나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범죄 가능성도 있지만 초동 수사 과정에서 그 한쪽 길만 주로 이렇게 수사를 했었습니다. 예. 하산했다고 알려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갈림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좀 확대를 했고요. 뭐 지역 그 군부대까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 아마 다른 가능성까지 뭐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열흘 정도 지났기 때문에 뭐 지금 군까지 투입을 했다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원점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까지 좀 수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제주도 또 충북 청주 실종된 학생들이 다 이제 자폐나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보호자 책임을 묻기에는 뭐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두 사건이 이렇게 연달아 좀 일어나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지금 일각에서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발달 장애라 해가지고 모든 뭐 어떤 그 지체 장애라 해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또 부모도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맡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아직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다만 이제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들은 지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람인 이상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구는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끝까지 계속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게 항상 그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예,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또 그렇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유벤투스 호날두 노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벤투스의 아넬리 회장이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경기에 뛰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다음에 경기 시간에 늦은 것은 그 K리그와 한국축구협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뭐 이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넬리 회장의 서한에 보면은 이 호날두는 중국 난징 경기를 뛴 뒤에 서울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 시간차가 약 48시간에 불과해서 근육의 피로가 쌓이는 상태였다.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틀 만에 경기하는 거를 몰랐습니까? 그 전에 다 알고 계약 사인을 했으면서. 딴 선수들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벤투스의 중국 쪽에서의 그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하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일정이 너무 많았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날두가 거기서 이제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 일정에서는 빼준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또 했어요. 이건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데 호날두 한 명 빼고 다 우리 선수를 뗐다. 그럼 계약 이행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날두 한 명만 떼도 돼요. 다른 선수 안 떼도 상관없습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만 사실 우리 팬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는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본인도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서한을 통해서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악의 교통정체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뭔 소리입니까? 에스코트를 왜 안 해주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일반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그런 행사에 우리 측 축구 선수들이 K리그 올스타들이 초청이 된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 에스코트를 해줘야 되는지 일단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는 아넬리 회장이 우리나라나 뭐 대한축구협회를 향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주최사인 더 페스타라는 곳을 향해서 뭐 불만을 터뜨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이동하는 동선이 보면 지나치게 이해가 안 된 동선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준비하지 않고 뭐
일정을 짰다라는 거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그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걸 한국 측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 날 퇴근 시간이면 미리 출발을 했었어야죠. 사실. 경찰이 에스코트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경찰 뭐라고 에스코트 합니까? 우리 아무도 안 해줍니다. 우리 아무나 해줍니까? 이거 논리적이지 않는 말을 지금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지금 이 아넬리 회장이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의 분노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고 변명에 급급하면서 이 변명이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보면은 이렇게 어떤 갈등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런 좀 특히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드시 거짓말인 경우는 잘 없어요. 앞뒤를 바꿔놓거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거나, 뭐 순서를 바꿔놓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넬리 회장이 어느 정도의 진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에서 우리 측 더 페스타라는 데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페스타 그거를 지금 대한축구협회로 떠넘기는 일종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그럼 됩니다. 사과하면 될 건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팬들도 그걸 원할 텐데 지금 사과 끝이에요, 사실은. 못 아마 유벤투스나 뭐 그 자기가 아니라 더 페스탄 가는 거기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이런 그 태도들을 보면은. 예, 유벤투스를 상대로 해서 우리 팬들이 집단 소송도 나오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사기죄는 성립 안 될 것 같고요. 어려워요. 사기죄 지금 접수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데 호날두한테 오겠습니까, 호날두가? 예. 근데 그 더 페스타는 사실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주최사인데 알았다면, 알았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측 일정이 대단히 빡빡하게 진행됐다라는 거. 그다음 이게 보면은 당일치기 일정이에요. 그렇죠. 당일치기 일정에 더군다나 오후에 들어 입국해서 그날 밤에 출국하는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동 동선은 또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더 페스타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거기는 일종의 그러니까 사기죄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조국 전 수석이 오늘 팩스로 서울대 복직 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당장 2학기부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일단 보면은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너무 큰데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있을 뿐이지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건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상태로는 현재 강의를 2학기부터 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강의를 개설을 한다면. 예. 그렇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아니면은 진짜로 복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그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신분은 유지되고 뭐 강의가 또 다시 휴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기 뭐 본인도 지금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본인 뭐 주장에 따르면 지금 만약 여기서 복직을 하지 않으면 상실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복직 신청은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전례가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박근혜 정부 때 그 정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 서울대 교수였거든요. 법대 교수였죠. 예, 법대 교수였죠.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였는데 이번에 행자부 장관 마치고 사실 출마를 하셨죠. 그래 출마하는 동안에도 상당 기간 동안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특별히 이상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조국 전 수석이 예전에 폴리페서를 비판하는 글들을 써왔는데 지금 행동은 본인이 폴리페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 같습니다. 조금 다르긴 해요. 좀 다르던데. 선출직 공무원 관련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본인은 또 임명직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는 이게 그렇게 논란될 것인가 싶긴 해요. 한 사람의 어차피 조국 교수이자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교수 신분이 베이스인 기본인 사람인데 당연히 이 정치권에서 벗어나면 교수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게 되니까 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래 봅니다. 딴 사람이라면 자신의 기본 베이스로 돌아가는 제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가 혹시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놓고도 딴 걸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야권이나 그만큼 조국 전 수석의 행보가 눈에 띄기 때문에 또 흠을 좀 잡고 싶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폴리페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을 그렇죠. 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되는 것이지 임명직 공무원을 하는데 이것을 폴리페서로 얘기한 건 좀 과한 표현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를 본다면은 지금 사실 그리고 그 정치권 인사들 상당수가 나중에 다 교수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국 교수를 이렇게 표적 삼아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도가 있다. 오히려 조국이라는 사람을 금집을 내고자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더 생각이 됩니다. 왜 흠집 내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싫을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부분 그 부담스러운 인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선 출마 그렇죠. 가능성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예전 후보 전에 그때 행보랑 비슷해. 그때도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상대가 많이 이제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 패턴이랑 유사한 것 같아요. 그만큼 거물급이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눈에 띄고 또 야당 입장이나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흠을 더 크게 잡아가지고 좀 안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만큼 조국 수석의 어떤 입지가 커졌다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 말씀하셨는데 대권 그럴 후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흠집을 많이 내놓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권의 잠룡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큰 잠룡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출마는 이제 어떻게? 못하죠. 끝나는 법무부 겁니까? 장관 하면 또 할라나? 법무부 장관 하면은 사실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 예. 겁니다. 안 하겠죠 그러면.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건. 법무부 장관 공무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그 총선 출마는 어렵지 안 한다. 않겠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예.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장영진 기자 최근에 홍콩 다녀오셨죠? 네,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휴가차 갔습니까? 예, 가족 여행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부터 지금 예약을 잡아놓고 다녀왔습니다. 하필이면 홍콩이 예, 저만 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요즘 이렇게 될지 모르고 저는 하루 일찍 먼저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방송도 있고 해서 왔는데 우리 집사람 하루 좀 늦게 오는 바람에 태풍이 지금 왔어요? 태풍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갔을 때 홍콩 시위 때문에 날렸다고요? 아우, 제가 얼마 전에 그 원랑역 시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백색 테러라고 하죠. 그 백색 테러가 일어난 곳까지 갔었습니다. 우연찮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잘못하는 바람에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 원랑역이 우리나라로 하자면 어디쯤에 해당이 되느냐면 상계역 정도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거의 이제 주택가 부분인데 그러니까 종로에서 버스를 탔는데 거기까지 바로 가버린 겁니다. 상계 그러니까 쪽으로? 예. 그러니까 뭐 동부간선도로 타서 쭉 가버린 셈이죠. 그러니까 내리지 못하고 월남역까지 바로 갔는데 거기서 눈앞에서 그 폭력 시위가 벌어진 장면을 봤죠. 아하. 그래서 너무나 놀랬던 거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는 그 상완역 부근이죠. 이제 센트럴역 부근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장면 밤에 벌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경찰의 진압이 굉장히 강력했다고요? 저는 원래 홍콩 경찰 상당히 점잖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경찰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점잖다고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장면을 봤습니다. 그 최루탄을 쏘는데 거의 직격탄을 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왜 영화 1987 보시면은 예전 이한열 열사. 예, 이한열 열사 같은 경우에 이제 직격탄에 맞아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최루탄을 쏩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루탄만 쏘는 게 아니라 고무탄도 쏘더라고요. 고무탄도 그러니까 조준을 해서 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위대가 붙잡히면은 이렇게 때리는데 왜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쌍용차 그 파업 사태 때 공장 지붕에서 경찰관 여러 명이 한 명의 시위대를 폭행하는 그런 사진 보셨을 겁니다. 네. 그와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콩 경찰 다시 봐야겠구나. 잠자는 바뀌었네요. 경찰이 아니구나. 이제 중국 경찰 돼버렸네 완전히. 그렇죠. 뭐 어느 특정 국가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국가 두 개밖에 연구하면 중국인데 뭐. 예, 근데 중국 경찰처럼 된 건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경찰인지는 몰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외신에서 중국 군 병력 및 무장 경찰이 홍콩 접경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 이건 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이래 아닙니까? 되면 이게 소위 말하는 계엄령 같은 그런 상황까지 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또 저도 궁금한데. 홍콩 시민들 분위기를 제가 좀 이렇게 안 되는 영어를 붙잡고 지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해봤더니
만약에 군대가 들어온다면은 여기서 와. 죽겠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5.18을 아시더라고요. 예. 5.18과 천안문 천안문 사태 사태를 두 있었잖아요. 가지를 예.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정말 약간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중국 당국은 그런 상황 자체를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만약에 홍콩에서 어떤 민주화 시위가 계속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중국 전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번에 홍콩 시위를 진압을 하겠다. 강경 진압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송환법 반대로 이제 시위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정부 당국에서 사과도 했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건 아예 폐지해라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콩 쪽 시민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게 폐지를 하겠다 또는 그 백지화 하겠다라고 하지만 언제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홍콩의 일국 양제가 언제까지 유지됐냐면은 2049년까지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을 맞춰가지고 홍콩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이 50년 동안만 체제를 유지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20년 정도 남은 건데 그 20년 뒤에 어떻게 일이 바뀔지 30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불안감 때문에 더 분노가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홍콩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중국 관광객들이 홍콩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사실 홍콩 사람들 화가 날 만해요. 마치 점령군처럼 행사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의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홍콩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런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띄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홍콩 시민들의 기저에 반발감으로 깔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하철 몰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SBS의 김성준 전 앵커. 오늘 검찰에 송치됐네요? 상당히 빨리 됐습니다. 원래 구속사건이 아니면 한 달, 2달 정도 더 소요가 되는데 지금 한 달 채 안 지났는데 송치가 됐는데 송치 부분 중에 다른 어떤 범죄가 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여죄. 사실은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다 합니다. 예. 포렌식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찰 수사 기간이 꽤 걸리는데 포렌식 빨리 한 것 같아요. 빨리 해서 그 하나하나가 다 범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 가면 그거 하나하나 언제 찍었고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 다 확인을 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그 당일 말고 다른 여성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상습이죠, 그러면. 예, 그 상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재판에 갔을 때는 형량도 높아지겠습니다. 이래 되면 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법정 구속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집행유예로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 몰카 범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검찰이 또 법원도 강력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봐야 되겠지만 그 사진이 상당히 심각하고 피해자가 다수고 아주 반복됐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기면서 불구속 송치했는데. 당장 구속하기가 어려워요. 예. 구속할 만한 사유는 사실은 경찰이 최초 검거했을 때 예. 그때 있을 수 있고요. 이래 되면 재판 자체는 꾸준히 불구속으로 갈 거예요. 예. 다만 선고할 때 그때 법정 구속을 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 해주느냐 이 부분이 차이가 혐의를 있습니다. 인정했고 그다음에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아마 구속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형량이 어찌 될지는 그렇죠. 모르죠. 알 수 그런데 없죠.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최근 또 경향을 보자면 실형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은.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과정 좀 지켜보죠.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